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지하철 투자 이야기 예지투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좀 소강 상태이죠. 지금 또 우리는 장마철인데 장마도 좀 비가 오는 것 같더니만 수도권은 좀 소강 상태인데요. 아직은 이제 비가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주식시장도 조금 비슷한 흐름인데요. 예, 오늘도 지하철에서 내일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지투 시작하겠습니다. 예지투 오늘 첫 번째 도착한 역은 통신장비역인데요. 유창희 본부장님이 탑승을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럴 때 다 통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필요하죠. 네, 뭐 이런 쪽으로 인프라, 그다음에 5G에서 지금 이제 6G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큰 그림을 봐줘야 되는데요. 6G는 얘기는 나옵니다만 이제 6G로 가는 거예요. 6G는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지금 6G는 빨리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래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UAM 같은 경우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핵심이 통신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을 가려고 한다라면 통신 서비스가 되면서 현재 차가 막히는지 또 앞차와의 간격 이런 부분들을 차량 자체의 어떤 카메라든지 레이더로 체크를 하겠지만 또 위성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포착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5G만 가지고는 조금 이제 도서상관이라든지 또 이게 전파가 짧기 때문에 그 거리에 이런 문제점이 좀 있다 보니까 연초에 그래서 이제 좀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게 뭐 저궤도 위성 예. 그리고 뭐 6G 쪽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 뭐 6G 관련해 가지고 국제 표준화가 된 것도 없고 뭐 지금 삼성이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거 관련해서 인프라가 깔리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5G도 제대로 설치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전파수를 좀 회수 당하지 않았습니까? 통신사들이. 그래서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AI가 됐든 뭐 로봇이 됐든 이런 부분들 관련된 어떤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3G에서 4G, 4G에서 5G로 가는 단계가 엄청 짧았거든요. 그 축소되는 기간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되게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로 또 시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통신주가 제가 모두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본 거는 항상 따져보자. 네. 따져보고 살 때 사더라도 하는 거고 통신 장비들도 순환매의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모멘텀들은 있어요. 그럼 통신 장비 업종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 가운데 선호주는 어떤 겁니까? 뭐 솔직히 지금 통신 장비 관련해서 선호 섹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워낙에 지금 그동안 못 갔었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도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었던 상황이라서 좀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그래도 좀 최근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고점을 좀 돌파시키려고 하고 좀 수렴을 하고 있는 게 서진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예전부터도 그 6G 관련해 가지고 5G라든지 이런 부분 통신 장비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매출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갔었던 게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관련된 기업이 연속성을 좀 띄워준다라면 서진 시스템을 조금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전기요금역인데요. 여름에 전기요금 무시무시한 역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름에 이 에어컨 틀고 그죠? 그렇죠. 작년에도 굉장히 고생하고 요금 많이 나왔는데 일단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군요. 네. 이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좀 이제 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한국전력도 좀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1년 사이에 전기료가 한 39%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 작년 1분기서부터 조금씩 상승을 해가지고 워낙에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싸게 전기를 좀 사용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한 39% 정도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또 올렸을 때에 대한 어떤 또 시기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지금 이제 급격하게 많이 써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 벌써 계절로 6월이 나왔으니까 6월이니까 그래서 약간 국민 정서에 대한 어떤 흐름들도 좀 지켜보자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밀가루가 곡물 가격 내려서 밀가루 관련된 거 내리라고 했는데 유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거든요. 유가가 지금 $70 이탈 가능성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올릴만한 명분이 네.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기름값도 떨어지고 천연가스 값도 떨어지고 있다는데 왜 전기를 올리지? 약간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도 일부 있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그래서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4.2% 급등했는데 결국은 전기료는 전기 요금은 동결하지만 원가나 부담 이런 게 줄면서 3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연료비 연동제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원가가 오르면 오르고 네. 연료비 연동제라는 걸 그동안 시행해 오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좀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시행은 해왔는데 이게 적용을 거의 하지 않았었죠. 유명무실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최근 들어서야 이제 조금 워낙에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좀 가격 인상을 좀 진행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연료비가 내렸을 때는 또 바로 반영을 예전에 좀 했었던 걸 알고 있는데 막상 또 연료비가 올랐을 때 그 시기상이 또 이게 좀 애매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여름이 바로 코앞에 있거나 또 겨울에도 전기를 요즘 은근히 많이 씁니다. 예. 겨울 온열 제품들이 다 이제 전기로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관련된 가격을 시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니까 약간 유명무실한 제도가 좀 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한전 쪽에서는 혹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금 변화를 주려고 좀 하고 있는데 또 유가 가격이 어쨌든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말은 나오고 있지만 그 전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가 막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막 전기 요금을 제대로 못 올린다라면 좀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조금 예전보다 좀 완화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겠다.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한일을 네. 하다 보니까 좀 선거가 끝나봐야지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요금 동결 관련된 얘기했는데 그럼 전기요금 동결 오늘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는 특정해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특정질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로 특정 종목을 짓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동국제강인가가 아마 전기로를 네, 쓰기 때문에 전기로 하는 업체들 전기로를 같은데. 좀 사용하는 기업들은 조금은 우려감이 좀 네. 해소되는 부분들은 좀 일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그렇다고 뭐 한전을 사기도 사실은 뭐 그렇죠. 아직까지도 조금- 뭐 적자가 축소되는 것이지 뭐 흑자가 막 급격하게 그러니까요. 늘어나거나 또 작년에 발행한 뭐 한전채가 상한되는 예. 게 아니다 보니까 제한된 상승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전기료 관련해서는 그냥 관심 우리 영역은 그냥 아나바다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아나바다 다시 네, 쓰자 다시. 그죠? 예,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 절약으로 이제 몰고 가야겠네요. 예, 오늘 또 이제 전기료 관련된 이야기까지 유창희 본부장님과 지하철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얼른 퇴근하십시오. 네, 이번에 우리가 자주 가는 역입니다. 시황역인데요. 예, 나정한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와, 벌써 6월이 다 가고요. 오늘은 이제 상반기 총정리, 와, 그렇죠. 벌써. 총결산을 하고 이제 하반기 전략을 볼 건데요. 네. 상반기 우리가 자산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어떤 특징이나 혹은 또 어떤 자산이 제일 많이 올랐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2023년 상반기 자산 중에서 네. 그러니까 자산군별로 저희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가장 많이 올랐던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이 가장 컸던 그런 자산은 에코프로 아니야, 에코프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었어요. 비트코인. 네, 오. 비트코인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해서 저희가 흔히 YTD 수익률이라고 예, 하는데 예. 그게 88%.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보다 덜 올랐네. 물론 에코프로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지금 네, 이거 이제 종목이니까 이게 자산을 보는 거니까. 자산으로 네. 봤을 예. 때는 예.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고 네. 그 다음에는 미국의 성장주 네. 대표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있는데 이게 연초 대비해서 한 28% 정도 올랐고요. 와. 한국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도 연초 대비 15%.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좀 그 가격 변동성이 높은 베타가 높다고 말하죠. 그렇죠. 저희가 예. 그런 높은 자산군이 좀 수익률이 크게 좀 오른 바가 있고요. 업종별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한국에서는 2차 전지가 가장 큰 이슈가 좀 됐었고요. 네. 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챗 GPT가 이제 작년에 나오면서 챗 GPT 관련된 AI 산업 그리고 반도체
이런 업종이 좀 부각이 많이 되면서 엔비디아. 그렇죠. 예.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률이 YTD 수익률이 네. 무려 188%. 와. 188%요? 뉴욕 증시에서 네, 대단한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매크로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어요. 연초에만 하더라도 사실 물가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뭐 소프트 랜딩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저희가 가장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 SVB 사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는 사태. 아, 그 3월이었나요? 다 잊어버렸어 지금. 그렇죠. 벌써 예. 잊어버렸죠. 예, 네. 예, 예. 네. 그 사태가 일어나면서 예.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하고 네. 이러면서 경제 전망 자체는 이제 하드 랜딩이다. 예. 금리가 너무 높아서 예. 이제 은행들이 계속 파산할 거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네. 경제 전망도 되게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점차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도 파산 안 하네, 괜찮네 하다 보니까 올해는 리세션이 안 오지 않을까, 노랜딩 전망으로 조금 바뀌면서 매크로 전망 자체도 연초 이후로 계속 변해왔다. 또 제일 중요한 이슈가 현재 시간으로 28일에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 이제 상반기부터 반도체 업종들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좀 실적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그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업황 자체의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발표가 되는데 실적 컨센서스 자체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오, 매출 그래요?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한 36억 7천만 달러 정도이고 EPS 컨센은 마이너스 1.59달러 정도인데 이게 전분기 대비 전반적으로 다 하향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기에도 그리고 EPS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된다면은 3개 분기 연속으로 EPS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마이크론의 실적 자체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결국에는 이게 주가의 함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안 좋은 게 맞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YTD 수익률이 지금 한 29%. 실적이 계속 안 좋았는데도 안 좋은 거 다 불구하고 알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안 좋은 건 다 알고 네, 있다라는 거죠. 예. 결국 그 주가의 선행성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미래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선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뭐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 반도체 좋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감산 자체를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자체가 3분기부터는 이제 계약 가격 자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네. 뭐 수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이런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 메모리 반도체가 당연히 그 GPU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좀 되니까 필요한 것도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수요 자체도 늘어나고 가격 자체도 올라가니까 본격적인 반도체 사이클이 3, 4분기부터 시작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번 실적 발표 때도 결국에는 향후 가이던스가 중요한 거죠. 가이던스가 중요하죠. 지난 실적 아무도 관심 없어, 그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예상보다 지금 컨센서스를 드리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좋게 나오거나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3, 4분기에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를 굉장히 좋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이크론도 뭐 그런 비슷한 측면이 나올지 않을까, 향후 가이던스를 좀 좋게 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자, 상반기를 우리가 쭉 정리를 했고 이슈까지 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하반기를 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하반기 전략, 섹터 전략 어떻게 가져야 돼요? 일단 하반기에는 상반기엔 좋았던 종목들이 계속 좋을 공산이 큽니다.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네. 주가가 계속 가던 애들이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게 이번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반도체가 가장 그 대표적인 네, 그런 네. 업종인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조금 부진했는데 하반기에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되려면은 뭔가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상반기에는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갑자기 좋아지는 그렇죠. 그런 게 있다면은 저는 화장품 오.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 주가 수익률이 연초 상반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대화하는 모드로 계속 가고 있고 네. 중국에서는 또 경기 부양책,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경기를 이제 부양하려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중국의 소비 여력 자체가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관계도 뭐 미국하고 중국 관계처럼 이렇게 조금 이게 나아지는 그런 관계라면은 중국 관련된 업종 중에서 주가가 상반기에 안 좋았던 화장품이 좀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반도체는 워낙 좋게 보시고요. 또 화장품. 화장품하고 네, 또요. 또 다른 건 없나요? 계속 해내야 돼요. 우리. 네, 맞아요. 또 사실 여쭤봅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네. 업종들이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예. 지금 하반기에 좋게 봤던 거는 반도체 있고 그리고 조선 업종도 뭐 하반기에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계속 좋게 보고 있긴 하는데 사실 잘 안 움직입니다. 헬스케어 업종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흐름에 따라서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민감도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 연준의 정책이 그 금리 상승 정책이 끝났다, 종식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금리가 이제 좀 더 인하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세요. 중국 경기 부양책, 중국과 관계 생각하면 화장품도 떠오르는데 네. 우리 한국 옷들도 좀 많이 입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맞아요. 그래서 화장품하고 의류, 화장품 의류도 이렇게 같이 묶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의류도 전반적으로 같이 화장품이 같이 부각이 움직이는 되면은 느낌일까요? 의류도 같이 이렇게 모멘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의류는 이제 지금은 OEM이 좀 움직이는데, 그죠? 네. 그리고 뭐 F&F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고, 네, 뭐 핫한 또 갬성 커퍼레이션 뭐 이런 회사도 맞아요. 네, 갬성 네, 커퍼레이션. 감성입니다. 감성이 아니고 감성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말을 잘 써야지. 네, 화장품, 의류 쪽도 좀 보자고 하셨고요. 오늘 다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안 되고 네. 다음 주에도 오셔야 되니까 또 디테일한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나정환 의원님과 상반기 결산하고 하반기 전략 세우고 저희는 퇴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두 분 네. 얼른 퇴근해 보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